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예전엔 고기 한 접시 먹고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도 건조해진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변화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설쳤거든요. 다음날 거울을 보니까 눈밑이 퉁퉁 붓고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더라고요. 아, 나 진짜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서글퍼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50대 이후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영양소가 더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장 건강까지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 골밀도가 약하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탑5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심혈관 건강, 장 건강, 뼈 건강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정말 음식만으로 그렇게 달라질까? 의심되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 음식들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진 걸 느끼니까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연어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예전엔 연어를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았어요. 생선 특유의 비린 맛이 좀 신경 쓰여서 고기나 다른 음식을 더 선호했거든요.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연어가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로 연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연어가 왜 우리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연어가 왜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가장 큰 장점은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요. 50대 이후가 되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지잖아요. 저도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살짝 높네요 하시면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연어를 좀 더 챙겨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혈관에 기름때 같은 게 쌓이면 혈액이 잘 안 돌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잖아요.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이런 기름때를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초반 아저씨도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어를 추천하셨대요. 그분이 일주일에 2-3번 연어를 먹기 시작했더니 혈압 수치가 조금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진짜 연어 먹어야겠다 싶었죠. 여러분도 혹시 혈압이나 심혈관 건강 걱정되시나요? 그럼 연어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연어는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좋아요. 50대 이후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더 생기기 쉬워요. 저도 예전에 거울 볼 때마다 눈가주름이 더 깊어졌네 하면서 속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과 비타민 D가 피부 보습을 돕고 주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메가3는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해주고 비타민 D는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연어를 먹으면 피부가 더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죠. 저는 연어를 먹기 시작한 뒤로 피부 변화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겨울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얼굴이 당기고 화장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 부위를 먹기 시작했더니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건조함이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너 요즘 피부 좋아졌다고 말해줄 때가 많아졌어요. 제 친구 중에 50대 중반인 분도 연어를 자주 먹는데 그분도 피부가 더 탱탱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피부 걱정 많으시죠? 연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효과 볼 거예요. 그럼 연어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연어는 조리법이 정말 다양해서 먹기 편한 음식이기도 해요. 저는 처음엔 연어가 비려서 꺼려졌는데 조리법을 조금 바꿔보니까 비린 맛도 안 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어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저는 연어 필레를 사다가 오븐에 구워서 먹는데 먼저 연어에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레몬즙을 조금 짜서 180도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요. 그러면 비린 맛도 안 나고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구운 연어에 레몬즙을 살짝 더 뿌려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만약 오븐이 없으시다면 프라이팬에서도 쉽게 구울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약불에서 연어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우시면 돼요.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우면 더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연어구이를 밥이랑 같이 먹을 때 간장 소스를 살짝 곁들이는데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서 밥 한 공기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도 연어구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연어는 구이 말고도 샐러드에 얹어서 드셔도 정말 좋아요. 저는 가끔 연어를 살짝 구운 다음에 채소 샐러드 위에 올려서 드시거든요.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에 연어를 얹고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서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상큼해서 정말 맛있어요. 특히 여름에 더운 날엔 이런 샐러드가 가볍게 먹기 좋더라고요. 제 동생은 연어를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초밥이나 회로도 자주 먹는데 저는 비린 맛이 신경 쓰여서 구운 걸 더 선호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연어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자주 먹으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식단에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어를 살 때 신선한 걸 고르는 게 중요해요. 연어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신선한 연어 필레를 사다가 바로 조리해서 먹는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혹시 연어가 비싸다고 느끼시면 냉동 연어도 괜찮아요. 요즘 냉동 연어도 품질이 좋아서 구이로 먹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사실 연어를 처음 먹을 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심혈관 건강도 챙겨지고 피부도 더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아,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어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연어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심혈관 건강도 지키고 피부도 더 생기 있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연어 어떻게 드셔보실 건가요? 오늘 저녁 메뉴로 연어구이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저는 예전엔 아침에 밥이나 빵을 주로 먹었는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귀리를 아침 식사로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차이를 느꼈어요. 오늘은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2번째로 귀리를 소개해드릴게요. 귀리가 왜 우리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귀리가 왜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귀리는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나이 들수록 장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는 50대 초반에 변비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귀리가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작해봤어요.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귀리를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부터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속이 더부룩했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주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변비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는데
귀리를 아침에 먹기 시작하셨더니 이제 아침마다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럼 귀리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귀리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정말 좋아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당뇨가 있는 분이 계셔서 저도 항상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귀리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서 포만감도 오래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혈당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귀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중 하나라서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래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초반 아저씨도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병원에서 혈당 관리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귀리를 추천받으셨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귀리죽을 만들어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귀리 정말 괜찮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더 꾸준히 먹게 됐어요. 저는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피로감도 더 심해지잖아요. 귀리를 먹으니까 그런 피로감도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혈당 걱정되시죠? 귀리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귀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귀리는 조리법이 정말 간단해서 바쁜 아침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귀리죽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먹는데 귀리 3스푼에 물이나 우유 1컵 정도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끓이면 부드러운 귀리죽이 완성돼요. 그냥 먹으면 좀 밍밍할 수 있으니까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저는 여기에 바나나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데 과일의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귀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서 간단하게 드셔도 좋아요. 저는 가끔 귀리를 그릇에 담고 요거트를 부은 다음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조금 얹어서 먹어요. 그러면 씹는 맛도 있고 배도 든든해서 아침 식사로 딱이더라고요. 제 동생은 귀리를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만들어 먹는데 전날 밤에 귀리를 우유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아침에 꺼내서 과일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먹기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드셔보실 건가요? 귀리를 살 때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귀리는 보통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롤드 오트라고 불리는 납작하게 눌린 귀리가 조리하기 편해요. 퀵 오트는 더 잘게 부서진 건데 이건 더 빨리 익어서 바쁜 아침에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귀리가 좀 낯설어서 이게 맛있을까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귀리는 한번 사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유리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몇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 귀리를 처음 먹을 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당 걱정도 덜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귀리를 아침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귀리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장 건강도 챙기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일 아침 귀리 어떻게 드셔보실 건가요? 저는 귀리죽에 바나나 얹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시금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시금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마가 시금치 먹어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자주 나물로 해주셨는데 그땐 왜 그렇게 맛없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서 시금치가 정말 대단한 채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로 시금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시금치가 왜 우리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시금치가 왜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금치는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저도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조금 약해졌네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50대 이후엔 특히 여성분들이 폐경 때문에 뼈 손실이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주머니도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금치를 자주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시금치를 나물로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드셨더니 몇 달 뒤에 병원에서 골밀도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시금치 더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뼈 건강 걱정되시나요? 그럼 시금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금치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50대 이후가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 작은 글씨 볼 때 눈이 흐릿해서 안경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하고 심지어 눈물이 고일 때도 있어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의 노화를 늦추고 황반변성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고 눈이 받는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손상을 줄여준대요. 제 동생이 안과에서 일하는데 시금치 많이 먹어 눈에 정말 좋다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저도 시금치를 자주 먹기 시작했더니 눈 피로가 조금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면 눈이 뻑뻑하고 아팠는데 요즘은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니까 눈이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50대 중반인데 노안 때문에 고생하다가 시금치를 자주 먹으니까 작은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눈 건강 걱정되시죠? 시금치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금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금치는 조리법이 정말 다양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채소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시금치를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뒤에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무쳐요. 그러면 비린 맛도 안 나고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서 밥이랑 먹기 정말 좋아요. 시금치 나물은 반찬으로도 좋고 김밥 속에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만약 나물이 좀 질리신다면 시금치를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시금치 한 줌, 바나나 한 개, 사과 반 개를 넣고 블렌더에 갈아서 스무디로 먹는데 정말 상큼하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시금치 특유의 풋내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같이 넣으면 달달한 맛이 더해져서 전혀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시금치 스무디가 맛있을까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스무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시금치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된장국 끓일 때 시금치를 살짝 넣는데 시금치가 국물에 들어가면 더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시금치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한 소끔 끓이는 게 좋아요. 제 엄마는 시금치를 넣은 계란말이를 자주 해주셨는데 계란과 시금치 조합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시금치 어떤 요리로 드셔보실 건가요? 시금치를 살 때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잎이 너무 크지 않고 색이 선명한 초록색인 걸로 고르세요. 잎이 너무 크거나 누렇게 변한 건 오래된 거라서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금치는 뿌리 부분에 흙이 많을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시금치를 사오면 바로 씻어서 데친 다음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러면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 요리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사실 시금치를 처음 먹을 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뼈 건강도 챙겨지고 눈 피로도 덜한 걸 느끼니까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시금치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뼈 건강도 지키고 눈도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저녁 메뉴에 시금치 나물 어때요?
여러분, 닭가슴살 자주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예전엔 닭가슴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퍽퍽하고 맛없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나 먹는 음식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나서 닭가슴살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오늘은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로 닭가슴살을 소개해드릴게요. 닭가슴살이 왜 우리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닭가슴살이 왜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닭가슴살은 근육 유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힘이 빠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50대 들어서면서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엔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거운 걸 들면 팔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지더라고요. 이런 게 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닭가슴살에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50대 이후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고 해요. 저는 닭가슴살을 식단에 추가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다리 힘이 생겨서 30분 정도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제 사촌 오빠도 50대 중반인데 근육량이 줄어서 걱정이었대요. 그분이 병원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는 말을 듣고 닭가슴살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동네 공원을 20분씩 걷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더니 다리 힘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너도 닭가슴살 꼭 먹어? 정말 다르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더 꾸준히 먹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근육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닭가슴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정말 좋아요. 50대 이후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찌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해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살이 쉽게 붙더라고요.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서 옷 입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으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체중 관리에 정말 효과를 봤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점심에 밥이랑 고기 먹고 나서 배가 불러도 간식을 자꾸 찾았거든요. 근데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더니 배가 든든해서 간식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으니까 뱃살도 조금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친구도 50대 초반인데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그분이 닭가슴살을 식단에 추가하고 나서 바지가 좀 넉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체중 관리 걱정되시죠? 닭가슴살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닭가슴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닭가슴살은 조리법이 다양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퍽퍽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몇 가지 팁을 알게 되니까 닭가슴살이 정말 맛있게 변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닭가슴살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저는 닭가슴살에 소금, 후추, 마늘가루를 살짝 뿌리고 간장 1스푼이랑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프라이팬에 구워요.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우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만약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면 닭가슴살을 삶아서 드셔도 좋아요. 저는 닭가슴살을 물에 넣고 월계수 잎이랑 통마늘 몇 개를 넣어서 15분 정도 삶아요. 그러면 비린 맛도 안 나고 부드럽게 잘 익더라고요. 삶은 닭가슴살은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서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쌈장에 닭가슴살 찍어서 상추에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저는 가끔 닭가슴살을 작게 썰어서 야채랑 같이 볶아 먹어요.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야채랑 닭가슴살을 넣고 간장이나 굴소스 1스푼으로 간을 하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볶음 요리가 완성돼요.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든든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닭가슴살 볶음을 정말 좋아해서 오늘 저녁은 이거 해줘라고 자주 부탁하곤 해요. 여러분은 닭가슴살 어떤 요리로 드셔보실 건가요? 닭가슴살을 살 때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닭가슴살은 신선한 걸로 고르는 게 중요해요. 색이 너무 창백하지 않고 살짝 분홍빛이 도는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걸로 골라야 비린 맛이 덜 나더라고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신선한 닭가슴살을 사다가 바로 조리해서 먹는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혹시 한 번에 많이 사셨다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먹기 하루 전에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질감이 부드럽게 유지돼요. 사실 닭가슴살을 처음 먹을 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근육 힘이 생기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닭가슴살을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처음엔 퍽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리법을 조금 바꿔보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육도 유지되고 체중도 관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저녁 메뉴로 닭가슴살 구이 어때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나나가 정말 간편하고 맛있는 과일이라 자주 먹는 편이에요. 특히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바나나 한 개 챙겨 먹으면 든든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바나나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50대 이후 건강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아셨어요? 오늘은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번째로 바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나나가 왜 우리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바나나가 왜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는 혈압 조절에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나이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50대 들어서면서 혈압이 살짝 높은 편이라 신경 쓰고 있거든요. 예전엔 혈압이 높아지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바나나를 먹으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칼륨은 심장 건강에도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저씨도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를 자주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분이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시고 나서 혈압이 조금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바나나 더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혈압 걱정되시나요? 그럼 바나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바나나는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정말 좋아요. 50대 이후가 되면 자녀 문제나 은퇴 걱정,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 걱정이 많아지면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유과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비타민 B6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저녁에 걱정거리가 많을 때 바나나 한 개를 먹곤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제 친구도 50대 중반인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을 때 바나나를 간식으로 챙겨 먹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바나나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바나나는 조리법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한 과일이죠. 그냥 껍질 까서 바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먹는데 배도 든든하고 소화도 잘 돼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딱이에요. 만약 좀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를 요거트나 귀리랑 같이 먹어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귀리죽을 만들 때 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얹어 먹곤 해요. 귀리의 담백한 맛에 바나나의 달달한 맛이 더해지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거트에 바나나랑 견과류를 넣어서 먹어도 씹는 맛이 있어서 더 든든해요. 제 동생은 바나나를 얼려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데 바나나 1개, 우유 1컵, 꿀 1스푼 넣고 갈면 시원하고 달콤한 스무디가 완성돼요. 저도 여름에 더울 때 따라해봤는데 정말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바나나 스무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바나나는 간단한 디저트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팬에 살짝 구운 다음 계피가루랑 꿀을 뿌려서 먹어요. 그러면 바나나가 더 달콤해지고 계피향이 은은하게 나서 디저트로 먹기 딱이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놀러왔을 때 간식으로 내놓으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바나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바나나 어떤 스타일로 드셔보실 건가요? 바나나를 살 때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껍질이 너무 초록색인 것보다는 노란색에 살짝 검은 점이 있는 걸로 고르세요.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어서 단맛이 덜하고 너무 검은 바나나는 너무 물러서 먹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바나나를 사오면 실온에서 보관하는데 너무 더운 곳에 두면 빨리 물러지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만약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었다면 껍질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넣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사실 바나나를 처음 먹을 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걸 느끼니까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바나나를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 매일 먹어도 부담 없어요. 혈압도 조절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어때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0대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탑5 어떠셨나요? 연어, 귀리, 시금치, 닭가슴살, 바나나 이 5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심혈관 건강, 장 건강, 뼈 건강, 근육 유지, 혈압 조절까지 다 챙길 수 있죠. 사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예전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봤어요. 연어를 일주일에 2번 먹고 아침에 귀리죽을 챙겨 먹고 시금치 스무디도 만들어 먹고 닭가슴살로 단백질도 보충하고 바나나로 스트레스도 줄여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피부도 더 촉촉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말해줄 때마다 이게 효과가 있구나 싶었어요. 특히 혈압 수치가 조금 안정된 걸 보고 나니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귀리죽을 만들어 드셔보거나 저녁에 연어구이를 드셔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자신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저녁엔 닭가슴살 샐러드 먹자 하고 약속하거나 친구들이랑 바나나 스무디 레시피 공유하자 하면서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 이런 거 해보려고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건강을 챙기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연어구이를 드셔보거나 아침에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자신을 만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유용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